부드러운 표현에 아주 적합하지만 밀착력이 낮고 가루 날림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파스텔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그림 속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지역의 파스텔 아티스트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파스텔화를 그리고 있는 엄마 작가 이지입니다. 우선 대화를 이제 나누기 전에 지금 이제 파스텔로 그린 작가님 이제 작품부터 좀 한번 볼까 해요. 지금 뒤에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주제가 웜리거든요. 웜리라는 거는 뜻 그대로 포근함, 따뜻함,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뭐 품에 있고 곁에 있고 아이들의 우정, 뭐 형제의 뭐 그런 것들 총망라해서 따뜻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보다 엄마 품을 그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그리고 있어요. 또 제가 대표적으로 저의 작품 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북극곰 가족들, 이런 그림들. 곰은 이해가 됐는데 네. 이 지금 작가님,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좌측에 이제 네. 코끼리가 코끼리.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뭐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미모를 갖고 있진 않은데 우리 아기가 꼬마 때부터 얘가 이지 작가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 예쁜 꽃이지, 우리 엄마 예쁜 꽃이지 하고 저 엄청 쓰다듬어 주고 그랬거든요, 꼬마 때부터. 그래서 꽃밭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 품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꽃은 엄마, 그리고 아기들은 나의 아기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는 달호랑하고 달코끼리에는 태양이 남성의 힘을 상징한다고 하면 달은 여성의 힘이고 엄마의 에너지예요. 달에 보이는 옐로우가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나의 그림을 갖는 소장자 집에 걸었을 때 불을 상징할 수도 있고, 옐로우라는 것 자체가 골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해준 이 작품 동물들 주변에 이제 달, 네. 목하나 달 분명히 이제 아까 이제 또 어떤 의미를 좀 이제 두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의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IMF 때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저는 좀 약간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제 인생사인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그래도 저를 끝까지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아빠가 곁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조각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조각을 전공한 이유가 아빠 학원에 흙만 있으면 다른 재료가 필요 없대. 아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조소 전공을 하게 됐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조소도 마찬가지로 미술 분야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히 뭐 친구들은 뭐 대학원도 가고 작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기가 계속 바지를 붙들고 있고 아기한테 밥을 줘야 되고 아기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계속 아기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다시 대학을 갈 수는 없고, 내가 조소를 전공하면서 잘했던 건 데생. 우리 90년대 학번들은 데생을 기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데생을 잘했으니까 내가 건식 재료로 드로잉을 해보자. 한국화나 서양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감을 가지고 하는 재료 기법이라던가 표현 기법이라던가 다른 걸 배워본 적은 없으니까 건식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해서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조그만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 애기 재워놓고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한 2011년 정도? 그 정도부터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목탄이라던가 콘테 같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너무 거칠고 이런 거는 너무 남성적이고, 나는 아기 엄마이고 그림을 그리는 엄마니까 다른 재료도 써보고 싶고, 그래서
파스텔을 만났는데 파스텔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미술 재료로서 어떠한 다른 재료를 견주어 봐도 이것만큼 포근하고 따뜻한 재료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포근한 재료를 가지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나의 아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내 품처럼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아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분야를 잘 모르지만 그 오일 파스텔을 네. 사용하면 조금 더 화려하다는 얘기는 이제 네. 들었고 네. 그러면 이제 소프트 이제 파스텔과의 어떤 그 차이가 작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프트 파스텔은 분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일 파스텔은 크레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소프트 파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페이퍼를 만나면 가루가 돼버리는 형태. 오일 파스텔은 약간 뭐 끈덕끈덕하기도 하고 립스틱 같은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고 벅벅 칠하다 보면은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 크레파스 똥 나온다고 덩어리 같은 거 생기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믹스 해줄 때도 저는 손가락으로도 펴주기도 하고 소프트 파스텔 같은 경우는 가루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페이퍼를 다 손으로 일일이 다 먹여줘요. 그런 형태예요. 건식 재료. 파스텔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미술 재료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파스텔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포근하고 아름다운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여성스러운 재료. 어떤 컬러를 블렌딩 하더라도 이것보다 포근한 재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있는 포근함을 그리기에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도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지만은 동물들이 이제 아까 이제 계속 보였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지 작가님께서 왜 동물을 이렇게 좀 그리나 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한테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 뭐 자연관찰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특히 다큐멘터리 보면서 동물들의 모성이 엄청나요. 우리 사람들도 모든 엄마들에게 모성이 있고 부성이 있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이와 떨어지는 상황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아이들이 많이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동물들의 눈빛이라던가 동물들이 아기 육아하는 거, 이거 아기들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우두머리면서 모계혈통으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북극곰 같은 경우도 북극곰의 뭐 아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냥을 가면 엄마가 계속 오로지 엄마가 혼자 육아를 계속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서 나를 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을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한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그런 뭐 좀 느낌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이제 쉬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분야는 이제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떠신지. 조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같이 좀 작은 체구의 사람들은 좀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었고 하지만 대학 학부 다닐 때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IMF 때 흙을 가지고 아빠 흙만 있으면 된대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뭐 슬프기도 하고 하면서도 조각을 전공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너무 즐겁게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석조, 철조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래도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저보다도 훨씬 큰 정말 이렇게 작은 손바닥만한 페이퍼의 작업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3m가 가까이 되는 저런 작업들 뭐 1m 60 정도 이렇게 뭐 100호, 300호까지 해봤는데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이런 파스텔화를 만난 건 정말 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회화하시는 분들이 이젤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그분들도 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책상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블렌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루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워놓고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세워놓고 했다가는 그냥 가루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루기 때문에 얘는 완성됐을 때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그림이니까 만져보겠지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 소리가 혹시 들리세요?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는 만지는데 얘네들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저는 계속 레이어를 올리면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림의 파스텔은 쉽게 그림이 날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는 보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보존성 때문에 그 마무리하는 작업을 마무리가 아니고 중간중간 레이어를 올리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작가님만의 이제 화풍을 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작업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럼요. 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부극곰 커플인데 얘네들을 엄마 아빠 품속에 넣어줬어요. 파스텔을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뭐 어디 전시회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작업을 전시회 출품할 작품이 아니면은 평소 일반적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그림풍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통 좀 연작처럼 비슷하게 계속 하고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백조가 굉장히 우아해 보이잖아요. 물 위에서. 네. 근데 물 속에 있는 그 발은 엄청 구르고 있거든요. 전시회에서 보는 그런 화가들은 우아해 보이고 멋있지만 그렇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파스텔을 이렇게 계속 긁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네. 그리고 여기 저는 지금 아사 캔버스를 뒤집어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아사 캔버스 안에 엠보가 있거든요. 이 엠보에 파스텔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정말 아프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떨어져요, 파스텔이. 다양한 아트페어에 이제 참여하면서 작가님 이제 작품을 알리는 일에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데 그 첫 장소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조각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회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야 될 때 개인전이라는 걸 하게 됐을 경우에 저의 뭐 1회 개인전이 생기긴 하지만 그 1회 개인전을 전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도 아트페어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대전 아트쇼라고 대전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서 2014년 그 정도쯤부터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 갤러리 대표님께서 내년에 있는 부산에서 하는 아트페어에 같이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꿈에 그리던 큰 페어인데 거길 같이 하게 됐어요. 예, 국내 대표 아트페어라고도 불리는 아트 부산 페어에도 네. 참여를 이제 네.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전 아트쇼를 할 때도 나라는 사람이 그냥 아기를 재워놓고 그림만 그리다가 3, 4일 짧은 시간에 나의 그림을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기분을 내가 나도 부산에서 전시해볼 수 있을까? 나도 서울에서 전시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꿈만 갖고 있던 게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계속 그 기분 생각하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그 관람객들과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좀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전시장에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SNS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작업 과정 같은 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실생활에 이제 사용하는 제품에 작가님 작품이 활용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 전속으로 있는 갤러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L 갤러리라는 건 그냥 그 약자인데 그 갤러리 대표님이 SNS로 한
코로나 전이니까 2017년 정도에 만나서 처음에 그때만 해도 SNS 다이렉트 메시지가 이거 정말 이런 걸 주고 받아도 되는 건가? 이 정도로 그때만 해도 대중적이지 않을 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지고 텀블러를 만들고 싶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굿즈를 만들게 됐어요. 텀블러, 뭐 방향제, 에코백 그런 것들, 스카프 이런 것들. 또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작가님 작품이 경매에도 이제 올려지기도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거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이제 참여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SNS 통해서 그 경매하시는 그 사이트에서 연락이 와서 경매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지금 작품 가지러 온다고 돼 있어요. 네. 이 작업을 하실 때 매일 출근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다고 들었는데 작가님만의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엄마는 엄마라는 직업으로 출근을 하고 회사원은 회사에 주 5일 출근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게 출근이고, 저도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주 5일 이상은 그림을 그리려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을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작업장이 집이기 때문에 퇴근은 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웬만하면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주 5일 이상 작업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작업 공간이 네. 따로 이제 있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거랑 네. 자택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게으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작업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고 유치원에서 돌아오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아이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작업 공간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일단 최우선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막 작업장이고 집안이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두 군데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두 군데 다 어떻게 뭐 정리를 못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하는 이유라고 네. 이제 또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통 저는 잘 때 빼고 눕지 않아요. 네. 그럼 굉장히 부지런한 거 아닌가요? 부지런한 것보다 잘 때 빼고 거의 그냥 앉아 있거나 작업하고 서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네. 수업을 꽤 오랫동안 이제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이제 해왔는지. 아이들 수업은 대학교 조교를 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계룡시 시청 앞에서 미술 교습소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하면 19년째 아이들 수업하고 있고, 지금은 예전에는 유치원, 뭐 교육청 직속기관, 초등학교, 또 문화센터, 그리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홈땡땡 그런 뭐 문화센터, 그리고 L백화점 문화센터, 뭐 많이 수업 외부 강의도 많이 다녔는데, 작업량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외부 수업을 싹 다 정리하게 됐고, 그러면서 작업하는 시간을 훨씬 늘린 것 같아요. 작품에 이제 네. 힘을 더 쏟은 네, 계기가 또 네. 됐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이것저것 그때만 해도 정신력으로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체력도 안 돼요. 그래서 작업해야 되는 그 시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월, 화, 수 3일 아이들 수업하고 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보통 작업하는 하루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작업 시간 뭐 저는 그래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집중력이 조금 좋은 편이어가지고 해 뜰 때까지 작업하기도 하고. 체력이 안 된다고 했지만 집중력으로 버텨서 그 체력을 보완한다. 뭐 그런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왜냐면 외부 수업이라던가 아이들 수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업 때문에 체력 소모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로 줄인 게. 작가님 그 스라에 이제
자녀가 한 명 네. 있는 걸로 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사이는 좋으신가요? 네, 저는 너무 고마운 우리 딸이 지금 16살인데 16살이니까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예쁜 사춘기 같다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둘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도 전화하고 보통 뭐 먹을까? 뭐 엄마 뭐 먹고 싶어? 뭐 엄마 계속 엄마 저는 이 엄마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꼬마 때부터 엄마 계속 소통 많이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다른 집은 뭐 문고리를 고쳤다고 하고 뭐 문을 안 열어준다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종달새 같이 쫑알쫑알 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작가님 그림을 보고 조언을 또 해주기도 하나요? 그림을 보고 딸리 우리 엄마는 또 나 그리고 있구나. 더 우리 엄마가 더 예쁜 꽃을 그리고 있네. 우리 엄마가 포근한 달을 그리고 있네. 엄마 품속처럼 포근한 목화가 또 있네. 이렇게 뭐 얘기도 해주고 품어 있는 이런 애기들 같은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엄마가 나 안아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해줘요. 앞으로 이제 뭐 계획,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아이 열심히 지금처럼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고 저도 작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같은 엄마인데 더 큰 고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